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운을 놓치지 않는 5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샌다 타쿠야 지음, 서지에 옮김, 좋은 책 만들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와 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운을 낚아채는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배움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운이 다가올 때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운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반가름 난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누구나 고개를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또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 보인다. 얼굴이 어두우면 활력이 줄고 점점 더 어두운 인생이 되어간다. 활력이 줄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뿐이 아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운이 나쁜 사람 곁에 있다가는 자신도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감기나 바이러스처럼 불운도 전염이 된다. 그 때문에 주위로부터 응원을 얻지 못하고 고립무원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마라. 어두운 얼굴을 한다고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디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조르주 클레망소의 행운. 행운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행운은 언제나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운이 떠날 때에는 매달려 봐야 소용이 없다. 담담하게 보내고 다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바람의 신 제피 로스는 바람의 보따리를 한 곳에만 풀어놓지 않는다. 바람의 속도도 언제나 다르다. 행운이 없다 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절대로 행운에 매달려선 안 된다. 오히려 행운이 뒤를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야 한다. 행운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행운은 눈먼 장님이 아니다. 대개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간다.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고비들을 돌아보면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고비란 진학, 취직, 결혼 등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큰 이벤트를 말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이런 큰 이벤트에서 자신의 능력에 넘치게 성과를 내버리고 만다. 정도가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세상의 이목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애쓸 것은 없다는 뜻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인생의 고비들에서 조금은 지는 쪽을 택한다. 즉,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걸맞지 않는
분에 넘치는 성과는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낮은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우등생 대우를 받는다.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니 점점 더 노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인간성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 점차 운도 따라오게 된다. 인생의 고비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의 운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매 고비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적을 만나는 것과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누구에게나 같은 확률로 일어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소에 실력을 키워 기적을 거머쥐는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버릴 것이다. 기적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날 때를 대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자. 준비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순발력이고 또 하나는 지구력이다. 순발력이란 기적이 다가온 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재빨리 달려드는 힘이고 지구력이란 잡은 기적을 꽉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힘이다. 또한 운이 나쁜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을 미루기만 해서는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는 법이다.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라고 자꾸 재촉을 하면 그제서야 머뭇거리며 그 일은 취소됐습니다. 그건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하고 대답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또 인간관계가 끊어지니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한 모임에 부지런히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도 이를 미루는 성향 때문에 또다시 끊어지고 결국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누구에게서도 응원을 얻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도 점차 적어진다. 결국 그렇지 않아도 나쁜 운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업무도 잘 진행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다. 무슨 일이든 원활하게 돌아가므로 점점 더 업무가 쇄도하고 또 쇄도하는 일들을 잘 해내면서 즉시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더욱더 좋아진다. 인생에서 미루는 일을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만으로도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운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과 얽히면 당신도 운이 나빠지고 운이 좋은 사람과 얽히면 당신도 운이 좋아진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일을 잘 못하는 고참일수록 신입사원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마 자신보다 불행하거나 미숙한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채우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불행을 동정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다. 하지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만 상대하다 보면
하루하루 실력이 떨어져 갈 뿐이다. 그러다 결국 실력을 연마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면 남을 동정하는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신으로부터 동정을 받은 사람들도 점점 더 불행해져 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숙한 사람이 더 미숙한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을 전수함에 따라 점점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이 나쁜 사람들은 더욱더 운이 나빠져 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보다 미숙한 사람을 동정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뛰어난 실력자가 가진 월등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하루빨리 나도 저 사람처럼 활약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의지를 가슴에 품고 실력자들의 언동을 관찰하고 흡수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 실력자란 이렇게 굳이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운이 나쁜 사람은 재미없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참는다고 하는데요. 이래서도 재미가 없으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니 그만두거나 뛰쳐나와 독립하면 될 것을 꼭 참기만 한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병들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내를 강요한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무조건 참으라고만 강요한다라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결과 자신과 주위 사람들 모두 불행해진다. 어느 모로 봐도 운이 좋아질 수가 없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재미없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일도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낸다. 그 지혜를 짜내도 재미가 없으면 무대를 바꾼다. 전직을 하든지 독립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 눈에 그럴싸하게 보여도 재미없는 것은 재미없는 것이다. 재미없는 것을 하고 있는 동안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재미없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것 또한 시간 낭비다. 따라서 자신이 성장할 수 없거나 재미없다고 느껴지면 재빨리 그 무리에서 뛰쳐 나와야 한다. 재미도 없는데 꾹 참고 있다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꾹 참고 겸허한 척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상대를 깔보고 있는 오만한 인간인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 그래서 재미없는 것을 기어이 재미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따라서 주위로부터 인망이 두터워지고 운도 점점 좋아지게 된다. 최고의 자기 투자는 말할 것 없이 자신의 머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투자한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리 없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조금 들어오기가 무섭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버린다. 분에 맞지 않는 주택 융자를 받거나 차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 아니, 평생 빚에 쫓기는 인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어렵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택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번 돈은 장차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공부에 투자하자. 공부라고 해서 꼭 자격 시험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 부자가 됐다고 하자 부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자신의 머리에 모조리 투자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간다. 머리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돈을 쓰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다. 좋아하고 흥미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자기 일이 되어버리면 주위에도 마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므로 점점 더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돈을 모으려면 돈을 좋아해야 하는데요. 돈의 감촉이나 냄새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농담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모여든다. 나는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면 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 돈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그저 종이 조각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돈은 신뢰의 축적이며 지극히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모았다는 증거다. 어떤 직업도 신뢰를 쌓지 못하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아무리 성실한 척해도 이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고객은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 주변도 없고 첫인상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늘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돈을 지불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부자란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모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부자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부자라는 호칭에 거부감이 든다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행운을 놓치지 않는 50가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